저자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공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 칼럼을 시작으로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수석우석이라는 필명으로 다수의 팬을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테크 경험을 살려 다수의 책을 출판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초창기 재테크에서 많은 실패를 했지만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 부를 창출하였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꿈꾸던 부를 만끽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저자는 부의 인문학이란 책을 통해 자신에게 깨달음을 준 여러 경제학자와 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면 보이는 것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만류 인력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 자신의 지식이 선대의 지식의 산물임을 인정하고 인용한 표현입니다. 1장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서는 진보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정치적 코드를 통한 경제 분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와 시장, 그리고 정부 정책을 읽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2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서는 결국 서울과 수도권이 부동산의 필연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과 지방이 양극화되는지와 서울의 비교 우위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동산 정책과 분양가 상한제가 처방전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에서는 주식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원칙과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경제학자의 필승 투자 기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다양한 투자 방식과 함께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서 거품을 피하는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4장 투자의 길을 만드는 부의 법칙에서는 강남 투자, 기술 투자,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부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이 이 책과 맞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저자가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통해 슈퍼리치가 된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투자 승리에 많은 독서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가 경제학과 경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책의 인쇄를 불우이웃 돕는 데 사용한다는 점도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부의 인문학이란 제목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는 것과 인문학을 혼동해선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이 안다고 인문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인문학을 논하려면 최소한 인문적인 철학과 역사의식 그리고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당장 올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투자 종목에 대한 식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통찰력을 기르라고 말합니다. 그가 강원랜드에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것은 로버트 윌슨이란 투자자가 카지노주를 공매도하고 파산할 뻔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 역시 국부론을 읽고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일수록 수입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했습니다. 집창촌으로 유명한 곳이 재개발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여 상업지로 대박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성남시의 중동 588이라고 불리는 집창촌 상가를 매입해 큰 이익을 냈기도 했습니다. A씨가 5년 동안 모은 돈이 2억 원입니다. 남들 다 놀 때 못 놀고 부지런히 저축해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쓸 것 다 쓰고 철마다 해외여행 다니던 친구가 빚을 내서 산 집이 1년 만에 2억이 올랐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해온 노력을 멍청한 짓으로 여깁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본주의의 게임의 법칙을 아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늘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가격은 직선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산은 직선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강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합니다. 부의 인문학에는 많은 경제학자와 그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진보 정권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함수 관계를 우리나라 부동산을 설명하는 데 활용한 점이 특히 재밌습니다.
그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좋다. 진보 정권은 재정 지출을 늘려 실업률을 낮추고 복지에 투자합니다. 이는 인플레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화폐 하면 생각나는 인물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입니다. 그는 노예의 길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르크스의 저작이 인기를 끌던 1980년대와 1990년대, 하이에크의 사상은 미국은 물론 서유럽과 동유럽에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덩샤오핑도 하이에크를 초대해서 중국의 인민이 배불리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부탁했을 정도입니다. 그의 답은 중국 농민이 생산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라였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흥묘백묘론을 펼쳐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이끌게 됩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생각은 케인스의 주장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해 실업률을 줄이고 복지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이에 반해 하이에크는 이런 처방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사상은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에 의해 구현됐습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신자유주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주역에 이섭대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얻으려면 큰 강을 건너라 라는 뜻입니다. 돈을 벌려면 서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강남이나 판교로 가야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UC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인 엔리코 모레티의 직업의 지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혁신 기업이 있는 곳이 부동산 투자에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재를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생학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축 시장에서 참가자들에게 황소의 무게를 예측하게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결과는 참가자의 평균과 실제 황소의 무게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평균으로 회귀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낮은 주가 수익 비율 주식은 순익보다 주가가 싼 주식을 말하는데, 이는 결국 평균에 회귀하는 주식의 특징에 의해 큰 이익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부의 인문학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두드러진 말이 있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행동주의 경제학자가 한 말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손실의 공포에서 벗어나라.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는 부의 인문학이란 책에서 가장 인문적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공자가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제자를 키우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그를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행동하여 지혜가 되고 사회를 역동시키는 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압력에 약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짓는 특성이 있습니다. 레밍이라는 쥐처럼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인지 아니면 자신을 부와 명예로 이끄는 길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상과열이라는 책에서 지적했듯이 바벨탑처럼 치솟던 비트코인이 붕괴했습니다. 요즘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이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강남의 아파트 값을 오르게 합니다. 500만 원으로 50억을 만든 저자가 왜 75만 명의 카페 회원을 멸광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도사리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열차가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